이재명, 대국민 사과, 송영길, 나는 모르는 일. 일단 이 대표의 사과 보시죠.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대표님 의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 돈봉투 의혹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대표님 혹시 성전 대표님 관련해서 귀국 요청하셨는데 답변이 온 게 있을까요? 자, 대표님 성전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하셨나요? 기존 기조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 당규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계단. 김소영 교수님 언론 출신이잖아요. 저 대국민 사과가 끝나고 기자들이 돌직구를 막 날렸습니다. 질문은. 대표님 의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 이 의혹은 뭐가 다르냐? 기준이 다른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의 질문인 즉슨 지금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사실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그 수사기관이라니 검찰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은 정치 탄압을 하는 집단인데 정치 탄압한 집단에게 수사를 맡긴 모양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정치 탄압이고 어떤 게 정치 탄압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물론 당대표로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빼고 본다면 저런 반응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잔뜩 걸려 있고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방탄을 강하게 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건이랑 이 사건이랑 왜 다른 건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3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혐의를 수사했고 지금 이 사건, 돈봉투 의혹 이 사건은 반부패 수사 2부가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반부패 수사부에서 1부, 3부는 정치 탄압을 하고 2부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은 너무나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본부 1, 2, 3부는 다르군요. 부는 달라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1부, 3부한테만 좀 폄하하는 것 같은 이상한 모양새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반응이 좀 수상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어쩌면 야당 탄압의 프레임은 나만 써야 돼. 다른 사람이 자꾸 쓰게 되면 이게 물타기가 돼. 라는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노웅래 의원의 돈봉투 받은 그때도 녹취록이 굉장히 자세히 나왔었거든요. 이번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뭐였나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디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검찰을 조롱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도 모든 의원들이 다 방탄을 해줬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사과도 하고 죄송하다고도 하고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하니까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본인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야당 탄압이라고 방탄을 했는데 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귀국하라고? 왜 그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통화했다고 하던데 송영길 대표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속히 귀국하라고 하느냐.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어쩌면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왜 어떤 것만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본인 것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보호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재수혜님 똑같은 질문인데 이 명확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좀 헷갈려서 자, 뭐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건 정치 탄압, 이런 기준에 따르면 너는 자범, 이런 기준에 따르면 요 사과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의혹, 노웅래 의원 의혹,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의혹, 그다음에 기동민,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의혹 등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좀 다 달랐어요. 정치 탄압 묶은 사람이 있고, 우린 정치 탄압, 너는 자범이라고 표현한 한 민주당 의원도 있고, 어떤 거는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 어떤 건 판단 유보.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습니까, 기준? 그 기준대로. 근데 예. 중요한 건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이게 난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검찰권을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권의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민주당이 정말로 어떨 때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준이 뭐냐, 예. 일관된 기준과 잣대가 뭐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게 스텝이 좀 꼬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칼자루를 검찰권을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스텝이 꼬이고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어떤 뭐 확실한 기준, 뭐 확실한 선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기준과 잣대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적 경쟁에서 이긴 쪽과 진 쪽 여기에도 같은 어떤 사법적 기준과 잣대 이것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과 잣대 이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 예. 또 이제 칼자루가 아니고 칼날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설명하기에 좀 궁색하거나 때로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좀 난처한 측면이 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솔직한 입장,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